실적이 6배 넘게 늘었는데 주가는 10% 가까이 빠졌어. 매출 전망이 월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19% 넘게 밀렸고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넘게 늘어난 기업도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씩 사라졌어. 이상하지? AI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선 것도 아니야. 오히려 돈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벌고 있는데 주가만 먼저 무너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과 언론은 AI 거품이 터진 걸까? 라는 질문만 던지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건 이거야. 과거에도 회사가 최고 실적을 찍는 바로 그 순간에 주가가 먼저 꺾인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그 일이 반복됐고 그때는 무엇이 바뀌면서 하락이 끝났는지, 그리고 2026년 8월 지금이 그 과거와 얼마나 닮았는지까지.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26년을 통째로 뜯어보면서 이 모순적인 상황의 답을 찾아볼 건데, 첫 번째, 2000년 미국 닷컴 버블 때는 왜 인터넷이 실제로 성장했는데도 기술주가 무너졌는지, 두 번째, 2018년 한국 반도체는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먼저 흔들렸는지, 세 번째, 2022년에는 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성장하는데도 기술주 전체가 박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지금 AI 시장에 겹쳐서 앞으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결론 내줄 테니까 끝까지 딱 집중해봐.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날짜 순으로 딱 따라가 보자. 최근 한 달 사이에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졌거든. 7월 7일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내놨어. 1년 전 같은 분기가 4조 6,800억 원이었으니까 약 19배가 된 거야. 7월 29일에는 SK 하이닉스 차례였어.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557% 늘어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야. 그런데 시장이 기대한 건 64조 원이었어. 사상 최대인데 기대에는 못 미친 거지. 그날 SK 하이닉스는 9.6%, 삼성전자는 5.2% 빠졌고 코스피는 6% 밀렸어. 그럼 미국은 달랐을까? 아니야, 똑같았어.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8월 5일 AMD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월가 예상보다 높게 불렀어. 그런데 그날 주가는 6.6% 빠졌어.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590억 달러가 사라졌어. 8월 6일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더했어. 둘 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보다 높았는데 장중에 샌디스크는 13.3%, 웨스턴 디지털은 19.1% 밀렸어. 샌디스크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1년 전보다 400% 늘었는데도 그랬어. 매번 다 똑같은 그림이야. 숫자는 사상 최대인데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빠졌어. 그 결과가 8월 6일 기준으로 이렇게 찍혀있어. 삼성전자는 6월에 찍은 사상 최고점에서 약 37%, SK 하이닉스는 약 48%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AI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하면 시작부터 틀리는 거야. 실적은 지금도 강하거든. 미국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1년 전보다 약 31.1% 늘었고 기술주만 따로 떼면 7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어. 기업이 망가지는 장이 아니야. 잘 버는 기업에 붙어있던 가격표가 다시 매겨지는 장이라는 거지.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있어.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게 정상이고 기본 아니야? 인과관계부터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니야. 왜냐면 주식은 이번 실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실적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이루는지를 미리 사고 파는 시장이야. 즉 미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 이번 시험에서 모두가 다음 시험 120점을 기대했는데 105점쯤 나올 것 같아지면 실제 성적은 더 좋아졌는데도 값은 떨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대가 한번 낮아지면 시장은 그 회사 이익을 몇 년치까지 미리 쳐줄지도 같이 줄여. 앞으로도 이 속도로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흔들렸으니까. 즉 주가는 다음에 벌 돈과 거기에 붙이는 값, 이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데 속도가 꺾이는 순간 두 개가 동시에 깎여. 그래서 주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맞는 거야. 이 곱셈 하나만 머리에 넣고 오늘 영상을 따라와봐. 세 번의 과거가 전부 이걸로 설명돼. 그럼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속도가 정확히 뭐냐? 고속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 엄청 빠르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1분마다 속도가 50km씩 더 붙을 거라고 믿고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이번 실적에서 앞으로는 10km씩만 빨라질 것 같다는 신호가 나온 거야. 차는 여전히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지만 더 빨라지는 폭이 줄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와 메모리 주식에서 시장이 보는 게 정확히 이 차이야.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기준으로 일반 DRAM 계약 가격은 2026년 1분기에 전분기보다 90에서 95% 올랐고 2분기에는 50% 안팎 올랐어. 그리고 3분기 전망은 13에서 18% 상승이야. 값이 내려간 게 아니야.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런데 오르는 속도는 90%대에서 50%로 다시 10%대로 줄었어. 이 사다리 하나가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중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고. 그럼 이런 일이 2026년에 처음 생긴 걸까? 절대 아니야. 다만 매년 똑같이 반복된 것도 아니야. 지난 26년 동안 실적과 주가가 크게 갈라졌던 순간은 크게 세 종류였어. 시계를 2000년 3월로 돌려볼게. 2000년 3월 10일 미국 나스닥 지수는 5133부근까지 올라갔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대가 주가에 미리 다 들어가 있었지. 그런데 한 달 뒤인 4월 14일 나스닥은 3320일까지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 35% 넘게 빠졌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가짜였냐는 거야. 그건 아니었어. 인터넷은 그 뒤 20년 동안 실제로 세상을 바꿨어.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경제사냥꾼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그 기술 덕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럼 왜 무너졌냐?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 첫 번째, 인터넷 회사들이 앞다퉈 통신 장비를 사들였어.
그 장비를 팔던 회사가 시스코야. 버블이 터진 뒤인 2001회계연도에도 시스코 매출은 22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189억 3천만 달러보다 18% 늘었어. 매출은 그때도 늘고 있었던 거야. 두 번째, 그런데 장비를 사주던 인터넷 회사들이 돈이 떨어졌어. 투자받은 돈을 다 썼는데 매출은 안 나왔거든. 주문이 끊긴 거야. 세 번째, 시스코는 팔릴 걸로 보고 이미 재고를 잔뜩 쌓아둔 상태였어. 그 재고를 손실로 털어내면서 순이익이 전년 26억 7천만 달러 흑자에서 10억 1천만 달러 적자로 뒤집혔어. 정리하면 2000년은 기술의 미래가 틀려서 무너진 게 아니야. 주가가 기술의 미래를 너무 빨리, 너무 비싸게 사버렸고 그 다음에 현실이 그 가격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무너진 거야. 아까 경제사냥꾼이 앞에서 말한 반도체 곱셈에서 갑족이 극단적으로 부풀었다가 깎인 경우인 거지. 그래서 지금 AI가 그때랑 닮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야. 실제로 한 월가 기관은 2022년 말 이후 AI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 증가분을 약 27조 달러로 추산했어. 그런데 AI가 앞으로 미국 기업에 벌어다줄 돈을 기본 가정으로 계산하면 약 9조 달러 수준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 27조 달러어치 값이 붙었는데 지금 계산으로 설명되는 건 9조 달러뿐이고 나머지를 메우려면 점점 더 낙관적인 가정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지금 2026년 상황이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안 돼.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는 지표가 PER이거든. 2000년 버블 꼭대기 때는 이 수치가 무려 150배에 달했어.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거지. 그런데 최근 7월 기준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앞으로 1년 예상 PER은 약 26배 수준이야. 150배랑 비교하면 거품의 크기 자체가 다르지? 게다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옛날과 다르게 실제로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현재를 닷컴 버블 2탄, 한마디로 끝내면 너무 단순해지는 거고 2000년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할 교훈은 AI가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좋은 기술과 좋은 주식 가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한국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두 번째 사례로 가보자. 2018년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 243조 7,700억 원, 영업이익 58조 8,900억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 SK하이닉스도 연간 매출 40조 4,500억 원, 영업이익 20조 8,400억 원, 영업이익률 52%라는 기록을 세웠어. 숫자만 보면 지금처럼 역대급 평가받을 만했지. 반도체 성숙기도 아닌 8년 전에 저런 괴물 같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할 것 같고 말이야. 그런데 당시 시장은 그 성적표를 보고 있지 않았어. 순서를 그대로 펼쳐볼게. 첫 번째, 2016년부터 디램 값이 9개 분기 연속으로 올랐어. 값이 오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익이 매 분기 신기록을 찍었어. 지금이랑 매우 비슷하지? 두 번째, 값이 오르니까 회사들이 공장을 더 지었어. 반도체 공장은 짓는 데 시간이 걸려서 지을 때가 아니라 다 짓고 나서 물건이 쏟아져 나와. 이것도 지금이랑 거의 똑같지. 세 번째, 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사려는 쪽이 멈췄어. PC와 스마트폰, 서버를 사던 회사들이 이미 창고에 재고를 쌓아둔 상태였거든. 파는 물건은 늘고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면 값은 내려갔지. 네 번째, 2018년 10월에 트렌드포스가 이걸 숫자로 확인해줬어. 9개 분기 연속 오르던 디램 계약 가격이 4분기부터 5% 이상 떨어질 거라고 봤고 낸드 가격도 10에서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어. 다섯 번째, 값이 내려가면 회사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 그해 4분기 SK하이닉스 매출은 전분기보다 13%, 영업이익은 32% 줄었어. 삼성전자도 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0%, 영업이익은 29% 감소했어. 여섯 번째, 그런데 이 4분기 성적이 세상에 발표된 건 해가 바뀐 뒤였고 2018년 연간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나온 것도 그때였어. 여기서 순서를 다시 봐. 디램값 전망이 먼저 꺾였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꺾였고 연간 사상 최대 기사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 주가는 첫 번째 칸에서 이미 움직였던 거야. 그럼 2026년은 2018년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우선 같은 건 구조야.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속도 변화를 본다는 것. 다른 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야. 2018년에는 디램값 상승률이 플러스를 지나 마이너스로 내려갔어. 실제 하락이 시작된 거지. 2026년 3분기 전망은 아직 13에서 18% 상승이야. 속도만 느려졌고 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게다가 트렌드포스는 2027년 서버용 DRAM 공급 증가율이 약 15에서 20%에 그쳐서 서버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붕괴가 확인된 단계가 아니라 실적 증가 속도가 최고점을 지나는지를 시장이 먼저 시험하는 단계에 더 가까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경사야, 그럼 반도체 망하는 거야? 무섭게 왜 이렇게 겁주냐라고 말이야. 그 답은 뒤에서 전부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끝까지 따라와줘. 답을 내기 전에 봐야 할 과거가 딱 하나 더 남았거든. 자, 마지막으로 시계를 2022년으로 돌려보자. 이때는 회사도 멀쩡하고 산업도 잘 컸는데 돈의 가격 금리가 요동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특이한 해였어. 먼저 핵심 기업들 실적부터 짚어볼게.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 회계연도에 매출이 18% 늘어난 198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9%씩 튼튼하게 성장했어. 엔비디아는 한술 더 떠서 같은 기간 매출이 61%나 뛰며 269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지.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땠을까? 그해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33%나 폭락했어. 기업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외부 요인이 주가를 세게 때렸다는 뜻이야.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볼게. 첫 번째, 미국 연준이 2022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총 4.25%포인트 올렸어. 12월에는 목표금리가 4.25에서 4.50%까지 갔어. 두 번째,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연 4%를 받을 수 있게 돼. 세 번째,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큰 돈을 벌 회사에 돈을 미리 넣을 이유가 줄어들어. 기다리는 값이 비싸졌으니까. 네 번째, 그래서 먼 미래 이익의 비중, 즉 PER이 큰 회사일수록 가격표가 더 크게 깎여. 성장주가 잔뜩 모여있는 나스닥 100이 특히 크게 빠진 이유가 이거야. 이건 아까 앞에서 보여준 반도체, 그 곱셈에서 값종만 깎인 경우야. 회사가 이번 분기에 아무리 잘해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걸 그 해가 그대로 보여줬어. 이제 시계를 2026년 8월로 다시 돌려놓자. 새 시기를 나란히 놓고 지금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보면 돼. 2000년은 곱셈에서 값이 현실보다 너무 멀리 앞서갔던 해야. 2018년은 곱셈에서 벌 돈이 실제로 줄어들기 직전이었던 해야. 2022년은 금리가 값을 통째로 낮춰버린 해야. 그럼 2026년 8월은 셋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할게.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놓고 보면 2000년식 AI 자체의 붕괴보다는 2018년식 성장 속도 둔화를 주가가 먼저 반영하면서 2022년식 높은 금리 부담이 옆에서 누르는 구간에 더 가까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답이 나왔지? 그래서 우리 이유를 하나씩 대보면서 이 답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봐보자. 먼저 확실히 할 건 AI 수요 자체는 전혀 꺾이지 않았어. 빅테크들이 2026년에만 8천억 달러 넘게 투자할 예정이고 이 돈은 결국 반도체 주문으로 이어질 거니까. 진짜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빨리 달렸다는 거야. 올해에만 샌디스크 5배, 웨스턴 디지털 3배 등 관련 주가가 이미 폭등한 상태였거든. 여기가 핵심이야. 지금 주가에는 앞으로도 계속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미래의 기대치까지 미리 다 얹혀 있었어. 그래서 성장 속도가 90%대에서 10%대로 둔화된다고 하니까 주가에 잔뜩 껴있던 그 기대감의 거품부터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한국 시장은 여기서 충격이 한 번 더 증폭돼. 왜 그런지 이것도 순서대로 보면 쉬워.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덩치의 절반이라 둘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무너져. 둘째, 올해 빚내서 주식 산 사람들이 많은데 주가가 빠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 셋째, 이렇게 강제로 쏟아진 물량이 다시 두 회사 주가를 짓누르는 악순환이 터진 거지. 실제로 로이터도 7월 말 급락장에서 이 비청산 물량이 하락을 더 키웠다고 짚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챙겨야 할 핵심은 이거야. 한국 주가가 미국보다 더 빠졌다고 해서 반도체 실적이나 주문이 더 망가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기업의 실적과 한국 시장의 특수한 구조는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해. 그리고 여기에 한국 반도체 주식이 제값을 못 받는 뼈아픈 이유가 하나 더 붙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번 돈의 약 5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은 100%를 약속했거든. 똑같이 100을 벌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몫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주식 가격을 박하게 평가하는 거야. 그럼 실적이 좋은데 주가만 많이 빠졌으면 지금은 무조건 싸진 거 아닌가요? 아니야. 2018년을 다시 떠올려봐. 최고 실적 뒤에 진짜 이익 하락이 따라오면 싸 보이던 주식이 몇 달 뒤에는 오히려 비싸져. 버는 돈 자체가 줄어들면서 곱셈의 앞쪽이 깎이기 때문이야. 반대로 실적 전망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만 먼저 빠진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부담이 저절로 풀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딱 세 가지야. 첫째, 메모리 가격의 방향이야. 가격 오름세가 90%에서 10%대로 확 줄었잖아. 앞으로 이 숫자가 0을 지나 마이너스로 꺾이는지만 잘 감시하면 돼. 둘째, 빅테크들의 실제 AI 투자 규모야. 마소, 구글, 아마존 같은 애들이 8천억 달러 투자를 유지하면 반도체 주문은 끄떡없어. 근데 얘네가 지갑을 닫고 투자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AI 수요 자체를 의심해봐야 해. 셋째, 주가가 아니라 실적 전망치를 봐야 해. 주가가 떨어져도 내년 이익 전망이 오르면 그건 그냥 비쌌던 거품이 빠지는 거야. 그런데 주가랑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같이 뚝뚝 내려간다? 이건 진짜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위험 신호니까 가장 조심해야 해. 물론 무조건 오를 거란 맹신은 금물이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 딱 세 가지만 짚어볼게. 첫째, AI가 생각보다 돈을 늦게 벌어올 때야. 기술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실제 이익으로 찍히는 속도가 느리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다시 토해내야 해. 둘째, 금리가 발목을 잡을 때야. 기업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2022년처럼 금리가 또 뛰어버리면 성장주들의 주가 회복은 엄청 더뎌질 수밖에 없어. 셋째, 메모리 가격이 진짜 마이너스로 꺾일 때야. 이게 제일 중요해. 만약 상승률이 0% 밑으로 떨어져서 실제 가격 하락이 시작된다면 그때부터는 2018년처럼 진짜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할게. 2026년 8월 기준으로 AI 산업의 실적은 무너지고 있지 않아.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557% 늘었고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이었고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2배 넘게, 샌디스크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400% 늘었어. 그런데 주가는 그 좋은 실적보다 한 발 앞에 있는 숫자, 바로 다음 성장률을 보고 있어.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실적과 주가의 어긋남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큰 기술 사이클에서 여러 번 반복됐던 주식시장의 선행 움직임에 가까워. 다만 2000년처럼 이익이 없는 상태와도 다르고 2018년처럼 메모리 값이 이미 하락으로 넘어간 단계와도 달라. 지금은 값은 계속 오르지만 상승 속도가 크게 둔화됐고 높은 금리가 가격표를 누르고 있는 중간지대야. 그리고 아까 던졌던 질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답해줄게. 반도체 망하는 거냐고 물었지. 지금은 반도체가 망하는 장이 아니라 망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장이야. 그리고 그 결정은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표가 아니라 D램값 상승률 한 줄에 먼저 찍혀. 그리고 여기서 경제사냥꾼이 확실하게 하나 더 못 받고 갈게. 지금 이 하락은 방향이 바뀐 게 아니야. 속도가 바뀐 거야. 방향은 여전히 위야. 그 근거를 다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고 D램값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어. 빅테크가 2026년에 쏟아붓겠다는 돈은 8천억 달러가 넘고 2027년에는 서버용 D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어.
반도체 이익 전망도 2026년 약 92%, 2027년 약 40% 성장이야. 주가가 37%, 48% 빠지는 동안 이 숫자들 중에 뒤집힌 게 하나라도 있어? 없어. 하나도 안 뒤집혔어. 경제사냥꾼이 오늘 2000년, 2018년, 2022년을 통째로 꺼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 세 번 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스닥은 5133에서 3321까지 밀렸다가 그 뒤 사상 최고를 몇 번이나 다시 썼고 2018년에 반토막 났던 반도체는 지금 그때보다 몇 배를 더 벌고 있고 2022년에 33% 빠졌던 나스닥 100은 그 다음 해에 그 하락을 통째로 되돌렸어. 기술이 실제로 커지는 산업에서는 하락이 끝을 뜻한 적이 없었어. 값이 앞서갔던 만큼 되돌리는 시간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이렇게 봐야 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 두 종목 쏠림 때문에 그 흔들림이 더 과격하게 보일 거고 그런데 AI가 쓰이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그걸 돌리는데 메모리가 계속 필요한 한 회사가 버는 돈은 계속 커져. 그리고 주가는 결국 그 돈을 따라가. 시장이 지금 묻고 있는 건 AI가 끝났냐가 아니야. 이번 분기에 얼마나 더 빨리 커지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은 분기마다 답이 바뀌지만 산업이 커지는 방향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AI 주가가 몇 % 빠졌는지보다 HBM, D램 계약 가격의 분기 상승률이 0%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그 선이 깨지지 않는 동안은 실적 붕괴와 기대 조정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선이 실제로 깨지는 순간부터는 2018년처럼 사이클 전환 가능성을 훨씬 더 진지하게 봐야 해. 주식은 지금을 찍는 사진이 아니라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